영상은 13번 테마 정부의 시장 개입입니다. 지난 수업까지가 이제 부동산 시장론 관련되는 내용이었고요. 지금 수업부터가 정책론인데 정책론은 사실 간단합니다. 뭐 부동산 공법 문제가 한두 문제씩 나와서 그렇지 세법 관련되는 내용들도 나와서 그렇지 뭐 제가 수업 시간에 다 녹여낼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2차 과목에 1차 부동산 학기로 나오면 어떡하지? 뭐 다 수업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고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장 실패라는 개념하고요. 정부 실패라는 개념하고를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바꿔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자원 배분을 못하는 겁니다. 자원 배분을 비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건데 시장이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시장 실패라고 부르고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정부가 개입한 거예요. 정부가 개입을 했는데 자원 배분을 못하는 것을 정부 실패라고 합니다. 결국 정책적 개입이 자원 배분을 더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상황은 시장 실패라고 한다. 그러면 X가 되는 거고요. 시장이 자원 배분을 못하는 것을 정부 실패를 한다. 그러면 X가 되는 겁니다. 주어 잘 찾으세요. 시장이 자원 배분 못하면 시장 실패, 정부가 자원 배분 못하면 정부 실패. 우리는 주로 시장 실패를 공부하게 되는데 시장 실패는 딱 네 가지 이유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시장 실패는 원인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불안전한 경쟁 구조일 때 시장이 실패합니다. 판매자, 구매자 소수고 판매되는 물건이 이질적일 때 시장이 실패하지 완전 경쟁, 그러니까 판매자, 구매자 다수고 판매되는 상품이 동질적일 때는 시장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시장 실패 두 번째 원인은 외부 효과입니다. 외부 효과는 정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가 있는데 둘 다 시장을 실패시키는 겁니다. 조심하실 점은 정의 외부 효과는 좋은 거니까 시장을 안 실패시키고 부의 외부 효과는 나쁜 거니까 시장을 실패시키고 그런 구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둘 다 시장 실패 원인이 된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공재 좀 이따 할 건데 무임승차 문제도 대표적인 시장 실패 원인입니다. 공공재, 무임승차 그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정보가 대칭적일 때는 시장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정보가 비대칭적일 때 시장이 실패한다.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 원인 네 가지는 주관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완전 경쟁, 예를 들면 판매자, 구매자 소수, 판매되는 물건이 이질적일 때 시장이 실패. 외부 효과는 외부 효과 둘 다 시장을 실패시켜. 공공재, 무임승차도 시장을 실패시키고 그다음 정보가 비대칭적일 때 어떤 놈은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어떤 놈은 정보를 적게 알고 있는 구조에서 시장이 실패한다.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틀린 거 그러면 완전 경쟁 아니라 그랬습니다. 불완전 경쟁일 때 시장이 실패하고요. 동질적인 재화를 판매하는 시장이 완전 경쟁이거든요. 판매되는 물건이 이질적이어야 됩니다. 민간재 아니죠. 공공재 맞습니다. 정보 대칭성 아니죠. 비대칭성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 원인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린다라는 것까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공공재. 자, 우리 집 앞에 있는 공원 같은 거, 잘 보존된 산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는 공공재라고 하는데 공공재는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는 재화예요. 비경합성, 비배제성. 비경합성은 경쟁하지 않고 공동 소비한다라는 뜻입니다. 비배제성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자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가 없다. 무임승차 문제를 얘기하는 특성입니다. 비가 빠지면 절단 나요. 공공재는 경합성 있고 배제성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습니다. 공원 이용할 때 아침부터 줄 서지 않습니다. 세금 한 푼도 안 낸 자를 공원 이용해서 배제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재는 비경합성 때문에 공동 소비하고 비배제성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야기됩니다. 우리 규모의 경제란 뜻 알고 계시죠? 대규모 할수록 이익이 된다. 대규모 할수록 원가 절감된다는 뜻인데 소비를 할 때 규모의 경제는 뭐냐면 많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이익이 된다는 뜻입니다. 공공재는 만들 때 비용 많이 들겠지만 소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익이 된다. 소비할 때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고 시장에 맡기면 공공재는 과소 생산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무임승차자들 때문에 그런데 우리 부동산학 통틀어서 과소 생산 또는 과대 생산 이런 표현이 뜨거든요. 그런데 부의 외부 효과만 과대 생산이 돼요. 지금 보고 계시는 공공재하고 정의 외부 효과는 과소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방법은요. 기본 컨셉은 과소 생산이고 과대 생산은 부의 외부 효과에서만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공공재 과대 생산이요, 정의 외부 효과 과대 생산이요. 그럼 다 틀리게 되는 겁니다. 싹 다 과소 생산이고 부의 외부 효과만 과대 생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재는
시장에 맡기면 무임승차자 문제 발생해서요 자꾸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몇 개가 필요하지 하는 수요 추정이나 공급을 정부가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정부가 세금이나 공공의 기금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까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재 비경합성, 비배제성이 있고요. 비경합성 때문에 공동소비하고 비배제성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하게 됩니다. 소비를 할 때 규모의 경제효과 나타나고요. 과소생산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세금이나 공공의 기금으로 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부동산 학교는 문제 풀다 보면 B를 빠뜨리면 절단 나는 것들이 한 6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름하여 우리는 이것을 6B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거 만드는 거 좀 좋아합니다. 그 B 빠지면 안 되는 거 6개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앞에서 부동산 시장이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부동산 시장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거래가 비공개됩니다. 거래의 비공개성, 상품이 비표준적입니다. 상품의 비표준화성, 시장이 조직적이지를 못해요. 시장이 비조직성입니다. 근데 이 모두 다 토지의 특성 무슨 성 때문이냐면 개별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부동산 시장을 설명하면서 거래가 공개되어 상품이 표준적이에요, 시장이 조직적이에요, 그럼 다 틀리게 되는 겁니다. 거래 비공개, 상품 비표준화, 시장 비조직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공재 가기 전에 시장 실패의 원인 4가지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어떤 거 있었어요? 불완전 경쟁, 외부 효과 둘 다, 공공재 무임승차, 그리고 정보가 비대칭적이어야 됩니다. B가 빠지면 절단 납니다. 이거 정보가 대칭적일 때는 시장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정보가 비대칭적일 때 시장이 실패합니다. 마지막 2가지는 공공재에서 나왔었습니다. 자, 공공재는요 어떨 때 공동소비한다 그랬고 어떨 때 무임승차 문제를 야기합니까? 라고 물으면요, 공공재는 일단 소비를 함에 있어서 경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비경합성이라고 해야 됩니다. 진짜 경합성 큰일 납니다. 비경합성이 있고요.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자를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배제성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6B를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B 빠지면 거짓골을 문면한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덮어놓고 B를 빼다가는 어떻게 된다? 거짓골을 문면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비공개되고요, 상품이 비표준화되고요, 시장이 비조직적입니다. 특히 조직적인 시장 그러면 틀려. 거래가 공개된다 그러면 틀린다고. 상품이 표준적이다 그러면 틀린다고. 비공개, 비표준화, 비조직. 이거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고요. 토지의 특성, 개별성으로 말미암은 내용입니다. 시장 실패는 정보가 어떨 때요? 비대칭적일 때. 대칭적일 때는 시장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비대칭. 공공재는 소비할 때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습니다. 공동소비하는 것은요 비경합성 때문이고요, 무임승차 문제는요 비배제성 때문이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이름하여 6B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공재까지 정리해봤고, 이번에는 3번입니다. 이거는 왕별 하나 때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왕별 하나 때려 놓으시고, 출제 가능성은 100% 보시면 돼요. 100%.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직간이 하시면 돼요. 직간이. 이런 직간이 이렇게 직간이. 직접 개입이 있고요, 간접 개입이 있고, 이용 규제가 있습니다. 이용 규제는 딱 3개만 남기하시면 돼요. 딱 3개만. 지역지구제, 개발권 양도제, TDR이라고도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자, 지역지구제는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을 못하게 만들어요. 어울리는 이용끼리만 토지용을 하게끔 대표적인 이용을 규제하는 정책이고요. 개발권 양도제도가 왜 나오는지 아세요? 토지용을 못하게 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행사했어야 될 개발권을 인근 토지로 옮기는 겁니다. 토지용을 규제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자, 투기자 거래가 상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를 우려했을 때 토지거래 허가제를 실시를 하는데요. 토지거래 허가제를 실시하면 어떤 내용이 생기냐면요, 갭 투자가 안 돼. 아니, 내가 내 부동산 지금 사는데 전세 놓고 부동산 사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꼭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용할 때만 허가를 내주고 아파트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용 규제입니다. 아니, 내 걸 내 마음대로 어떻게 허가를 받아서 부동산을 사야 되니까 대표적인 이용 규제입니다. 암기 코드는요, 제로 끝나는 3개. 지역지구 제, 개발권 양도 제, 토지거래 허가 제는 이용규 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제로 끝났는데 이용 규제가 아닌 게 2개가 있습니다.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라고도 합니다. 가격에다가 손을 대는 규제가 있습니다. 임대료 규제와 분양가 규제는 직접 개입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 조심하면서 제 3개를 완성합시다. 지역지구제, 개발권 양도제, 토지거래 허가제는 이용규제가 맞습니다만 임대료 상한제,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는 직접 개입이라고 따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번에는 간접 개입 5개를 암기합니다. 조금행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금행, 조금만 행, 조세 예외 없이 간접으로 갑니다. 끝날 때 새로 끝나지 않습니까? 거래세, 양도세, 재산세 무조건 간접입니다. 세금은 무조건 간접. 그다음에 금융 담보대출 규제입니다. LTV, DTI, DSR 이런 것들 다 간접이고요. 행정적인 정보 지원 대표적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5개,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표준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은 행정적인 정보 지원이고 간접 개입입니다. 그리고 조세와 같은 맥락에서 공부하시면 좋은 게 2개가 있어요. 보조금과 부담금입니다. 조세 감면과 똑같은 게 보조금, 조세 부과와 똑같은 게 부담금인데 우리가 배우셔야 될 부담금은 딱 2개 있어요. 개발 부담금하고 재건축 부담금이 있습니다. 둘 다 간접인데 차이점을 좀 알려드릴게요. 개발 부담금은 1990년에 시행이 됐고요. 재건축 부담금은 2006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누가 먼저 시행이 됐어요? 개발 부담금이 먼저, 재건축 부담금이 나중이죠. 상식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아니 부동산을 뭐부터 해야지? 개발부터 해야지. 개발하고 이 부동산이 오래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재건축하는 거지. 그래서 개발 부담금이 훨씬 먼저 시행이 되고요. 1990년 신도시 개발할 때 개발 부담금 시행되고 이제 2000년도 들어와서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하나 더. 개발 부담금은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있고요.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부담금을 규제하는 법률에는 그 말이 들어가 있어요. 개발 부담금은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서 개발 부담금 개발 법령에 들어가 있고 재건축 부담금 재건축 법령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조세, 보조금, 부담금, 그다음 금융, 행정은 간접. 그럼 끝났네. 끝났네. 그 외에는 다 직접입니다. 토지은행제도, 공영개발, 수용, 선매, 초과매수, 개발, 재개발, 공공임대주택이 8개 있습니다. 영국행, 통장, 분기, 기 이렇게 해서 8개 있거든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 통합, 장기전세, 분양전환, 기준주택 매입, 기준주택 전세 다 수업할 거예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예외 없이 직접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가격에다가 손대는 정책들은 전부 다 직접으로 간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시험에 100%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물어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순서 없이 물어도. 예를 들면 선매제도가 뭐죠? 그럼 직접. 종합부동산세는요? 간접. 세금 무조건 간접. 그 다음에 지역지구제는요? 이용규제. 토지거래 허가제? 이용규제. 개발권 양도제? 이용규제. 하지만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 임대료 규제, 임대료 상한제는 직접. 보조금 부담금 간접. 공영개발 직접. 토지비축제도 직접. 그다음에 수용제도 직접.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간접. LTV, DTI, DSR 같은 담보대출 규제, 금융규제 간접. 간접. 공공임대주택 정책 직접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실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책을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지 않은 거,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을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시행되는 제도 아닌 거. 총 몇 개를 암기할 거냐면 5개를 암기할 겁니다. 이거 암기하는 방법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은요. 공환지세 시행되고 있지 않아요. 공환지세 폐지됐어요. 1970년대. 그다음에 개발권 양도제 TDR이라고 하는데 이게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에요. 택지 소유 상한제하고 토지 초과 이득세라고 있어요. 토지 초과 이득세. 요거 각각 폐지된 제도입니다. 헌법 불합치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종합토지세라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조심하셔야 됩니다. 종토세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 폐지됐고요. 종합부동산세는 여전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부세는 시행되고 있는데 종토세라고 옛날에 있었다니까 그게 폐지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제도는 암기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개인 택시의 종류가 2가지가 있거든요. 회사 택시와 개인 택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택시를 줄여서 개택이라고 합니다. 개택. 근데 12시 넘고 연말 연시되고 그러면 빈 개인 택시 찾기가 강남역에서는 정말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빈 개인 택시가 한 대도 없어. 공개택이가 초토화되었어.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개택 초토, 공개택 초토. 빈 개인 택시 초토화되고 한 대도 없어. 공개택 초토, 공개택 초토를 기억하신 다음에 공개택 초토 출발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제도, 초토화되고 시행되고 있지 않아. 공안지세, 개별권 양도제,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이득세, 종합토지세, 공개택 초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물어봐야 되겠다. 개발권 양도제 이놈은 직간이주에서는 뭡니까? 라고 물으면 이용규제예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는 제도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으면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는 제도는 아니에요 까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공개택 초토는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다. 공개택 초토라고 하신 다음에 글자 다 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공원지세, 개별권 양도제,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종합토지세는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토지은행 제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공공개발용은 공공용지 확보 때문에 시행하는 겁니다. 공공용지 확보. 수급조절용은 토지시장 안정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토지시장 안정. 정부가 하는 겁니다. 정부가. 뭐를 통해서? LH를 통해서. 토지를 매입합니다. 이거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입하고 비축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공공개발하거나 매각 임대하는 거거든요. 가운데 꼭 비축 단계, 보유 단계가 있습니다. 토지은행 제도를 실시했을 때 장점이 뭐예요? 그러면 상당히 계획적입니다. 미리 샀으니까. 개발이익 환수되고 값싸게 공급된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매입비, 관리, 투기. 그래서 장점 3개, 계획 환수 값싸게, 단점 3개, 매입비, 관리, 투기. 특히 관리는 민간이 하는 것보다는 관리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단점입니다.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토지은행 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관리 효율성이 높아진다. 아닙니다. 관리는 단점입니다. 오랫동안 비축하고 보유하는 과정에서 관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관리 문제가 생깁니다. 단점으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번에는 외부효과입니다. 감정평가타 시험에서는 외부효과가 잘 출제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지금 30회 넘어서면서는 외부효과 문제가 지금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주요 논점만 파악을 하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매년 출제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외부효과는 토지의 특성에서 찾는다면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앞에서 했었죠. 외부효과는 토지의 특성, 부동성, 인접성. 자, 외부효과는 거래 당사자 행동이 아닙니다. 제3자 타인의 경제활동입니다. 뭐라면 틀린다고요? 거래 당사자 그러면 틀려요.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 타인의 경제활동입니다. 두 번째, 의도된 그러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의도된 그러면 틀려요.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시장 메커니즘을 통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됩니다. 통하여 그러면 틀립니다. 그래서 외부 요건은 정의할 때 3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 아니라 제3자 타인이고요. 혜택이나 손해 줄 때 의도된 아닙니다. 의도되지 않습니다.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할 때는 제가 어떻게 많이 강조를 하냐면 외부 효과라는 죄인이 끌려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외부 효과를 신문하는 거예요. 자, 신문 한번 해볼까? 외부 효과 내 이놈! 너는 거래 당사자이냐? 그럼 외부 효과가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저는 제3자 타인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외부 효과 내 이놈! 의도하였느냐? 아닙니다. 저는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연기력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묻겠다. 외부효과 내 이놈! 시장기구를 통하였느냐? 아닙니다.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해 하지 마. 해? 연기 잘해줘야 돼. 외부효과 내 이놈 묻겠다. 3가지만 묻겠다. 너는 거래 당사자이냐? 아닙니다. 저는 제3자 타인입니다. 하고 있어? 의도하였느냐? 아닙니다. 저는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시장기구를 통하였느냐? 아닙니다. 통하지 않았습니다. 종류는 2가지가 있어요. 정의 외부효과, 외부 경제가 있고 같은 말로 외부 경제라 그래요. 부의 외부효과는 외부 불경제가 있습니다. 정의 외부효과는 말 그대로 의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외부효과를 말하고요. 부의 외부효과는 의도되지 않은 손해에 대해서 손해보상을 못 받는 외부효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의 외부효과는 비용할 때는 사적 비용이 많이 들어요. 편익은 사회적 전체 편익이 커지고요. 시장에 맡기면 과소 생산되고요. 정부는 규제를 완화합니다.
정예배 비효과는 자기 쪽으로 유치하려는 핀피 현상이 발생합니다. Please in my front yard 해서 제 앞마당으로 들어와 주세요 하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부예배 비효과는 다 뒤집으시면 됩니다. 요거 많이 나옵니다. 부예배 비효과는 비용은 무슨 비용이요?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커집니다. 사회적 비용 증가된다.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편익은요, 사적 편익만 커져요. 시장에 맡기면 과대 생산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그 과소 생산되는 게 있고 과대 생산되는 게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정예외부 효과하고 공공재 요놈은 과소 생산이라고 했고요. 부예외부 효과만 과대 생산이에요. 따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건 과소 과대 생산입니다. 그럼 정부는 규제를 강화해서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뜨려야 됩니다. 얘는 님비 현상이 발생합니다.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에 들어오지 말아주세요 하는 게 님비 현상입니다. 자, 근데 정예외부 효과가 존재하게 되면 그 지역 주택 가격은 상승합니다. 부예배부 효과가 정부에서 규제되더라도 주택 가격은 상승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정예배부 효과가 존재했을 때는 수요 증가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근데 부예배부 효과에서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딱 요인은 두 개밖에 없거든요. 공급 감소 때문에 가격 상승한다. 유일한 공통점이 다 차이점인데 가격 상승은 공통점인데 이유가 달라요. 정예배부 효과는 수요가 증가해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가서 가격이 상승하고요. 부예배부 효과는 공급이 감소해서 공급 곡선이 좌측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겁니다. 가격 상승 이유가 다르더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정이고 여기가 부야. 사적 비용, 사회적 비용. 사회적 편익, 사적 편익. 과소 생산, 과대 생산. 규제 완화, 규제 강화. 핀피 현상, 님비 현상. 가격 상승, 가격 상승인데 이유가 다릅니다. 정예배부 효과에서 주택 가격이 상승되는 이유는 수요 증가를 통한 가격 상승 기억하시고요. 부예배부 효과에서 규제됐을 때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공급 감소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13번 테마 정부의 시장 개입이고요. 다음 테마는 이제 각종 부동산 정책이라고 해서 우리 부동산 정책 중에서 주로 토지 정책 위주로 좀 살펴볼 겁니다. 토지 정책 쭉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 주택 정책 살펴보고 조세 정책까지 살펴보면 부동산 정책론이 끝이 납니다. 제가 테마를 좀 작게 한 4등분해서 나눠 봤으니까요. 지금 테마 정부의 시장 개입에서는 시장 실패의 원인, 공공재,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 직간이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 실시되고 있지 않은 정책 공부하고 토지 비축제도, 토지은행 제도까지 정리하신 다음에 마지막 외부 효과로 마무리를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요, 각종 부동산 정책이라고 해서 뭐 지역 지구제, 용도 지역 중 도시 지역, 그리고 각종 뭐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개발이익 환수, 토지 적성평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개발제한구역, 개발권 양도제도, 선매제도,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재건축 부담금, 주택조합, 그리고 각종 부동산 정책들의 시간적 순서와 각종 부동산 정책의 근거 법률까지도 다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부동산 정책론은요, 조금만 신경 써서 공부하시면 5문제 나왔을 때 다 맞출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안 배운 거 한두 개 나왔으면 그건 못 맞추는 거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맞출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수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면 다음 영상 14번 각종 부동산 정책에서 만나기로 해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 여기까지만